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우리가 스트레스란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여러분, 정작 스트레스가 뭔가요? 라고 말하면 약간 벙찌는 느낌이에요. 그래, 그 뭐지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설명하기 좀 애매모호한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부가 나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여기서 스트레스라는 건 공부, 즉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스트레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나는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공부를 할 때 잘 안 돼서 답답하고 조바심이 난다. 공부를 할 때 잘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느끼는 감정, 즉 결과로서의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스트레스 원과 스트레스 결과,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그냥 쉽게 스트레스라고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이렇게 후자, 즉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기억나시나요? 이 감정 카드. 네, 이 감정 카드에서 여러분이 나는요, 이럴 때 정말 스트레스예요 라고 스트레스 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상황에서 단어를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대체로 아마 불안, 화, 이쪽 계통의 감정들을 고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란 우리가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결과적 감정을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 노르에프린, 도파민, 코르티졸, 이런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네 가지가 우리 몸에 나올 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거나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나 신체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아드레날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너지를 확 끌어당기는데 도움이 되죠. 당과 단백질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만들고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중지시켜요. 왜냐하면 전투 상황에서 화장실 갈 수는 없잖아요. 소화를 멈추게 하고 생리 현상, 즉 화장실 가는 것을 막아줘요. 아드레날린이 강렬하게 나오면 뉴스에서 보셨죠?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막 엄마가 초인적인 힘으로 차 밑에 깔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차를 막 드는 현상. 이게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생존에 관련된 너무나 큰 일이면 우리 몸에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르에프린은요, 분노의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몸을 투쟁 도피 반응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몸을 투쟁 도피 반응으로 전환시켜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극도의 힘을 우리한테 줘요. 제가 이걸 좀 보다 보니까 예전에 영화를 본 게 기억이 나요. 어떤 약을 먹으면 어떤 한 영화에서는 뇌 활성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서 마치 내가 천재가 돼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습득력도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이 영화도 있었고 무슨 파워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먹으면 힘이 굉장히 좋아지는 영화예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생물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얼핏 듣기에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스트레스 호르몬이 왜 나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화 두 편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 힘을 사용하면 빨리 죽어요.
즉 우리 몸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강력하게 분비가 되면 급격하게 노화가 일어나고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막 소진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자주 강하게 받으면 면역계통이나 자율신경계가 망가져서 점점 노화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DHEA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DHEA 호르몬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다른 4가지 호르몬과 함께 같이 분비돼요. 근데 다른 역할을 해요. 약간 힐링이나 성장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스트레스 이후에 뇌의 가소성, 즉 뇌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뇌의 가속성이란 뇌 세포가 재조직화되고 재구성된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DHEA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뇌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습관도 변하고요. 사고방식도 변하게 돼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2가지가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 네. 이 좋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DHEA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어떤 성취 경험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세로토닌도 많이 분비되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스트레스, 즉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지는 스트레스라고 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도전 스트레스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그러면 나쁜 스트레스는 어떤 거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이후에 내가 성장하지 않고 더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면서 자책감, 후회감 등으로 더 강한 부정적 상황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몸도 망가지고 정신 건강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 가능하고 내가 선택했다라고 느끼고 성취 경험을 하는 뿌듯함,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이해되는 상황이 전환이 되면 좋은 스트레스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나쁜 스트레스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고 이 좋은 스트레스와 이 나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내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자꾸만 노출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좋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내가 자꾸만 인식하고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노출시키는 성격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결과도 계속 부정적일 거고 그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이해되거나 원인 분석을 통해서 뭔가 다시 해보려는 것보다는 죄책감, 자책감에 빠져서 망가지는 과정이 되는 것을 나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기질을 바탕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성격이라고 하는데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에서 초점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 구분 없이 그냥 자꾸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에서 계속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성격이냐라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시험할 때 밀렸으면 어쩌지? 내가 시험 문제를 잘못 보고 오답을 쓰면 어쩌지? 그날 무슨 교통사고가 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계속 걱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즉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불안을 증가시키고 있죠. 반면에 다른 사람은요. 시험이 있으니까 8월까지 수학 1을 맞춰야 되고 수학 1을 마치기 위해서 이번 주 내에
두 단원을 맞춰야 되고 두 단원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은 5페이지의 수학 공부를 하면 된다. 이건 뭐예요?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자꾸만 초점을 어느 쪽에다 맞추느냐도 성격이고요. 또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걸 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직장을 다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한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내가 결혼했으니까 책임지기 위해서 그냥 결혼 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자체가 거기서 올 때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어떤 의무감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부도 하니까 내가 재미있어서 그냥 하는 거고, 직장 생활에서도 배우는 것이 있고 그걸 통해서 돈도 벌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이것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는 행복하니까 하는 거다라고 인식한다면 여기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적인 감정의 크기와 빈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내가 어떤 성격 구조가 있느냐, 즉 내가 선택하는 성격 구조냐 아니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인식하느냐.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든다라는 건 누가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나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이번 기회에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